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이번 주 분위기는 그냥 그래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오미크론 코로나 재확산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좀 불확실한 글로벌 금리 인상 아니면 테이퍼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닥 하락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또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치료제 얘기가 나왔죠. 치료제가 생산되고 할 거는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은 어쨌거나 최근에 뉴욕 증시부터 국내 주식 시장까지 반등을 만든 것은 결국에는 이제 치료제 역할이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이번에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공포가 실질적으로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 미국도 재봉쇄를 하고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 경제 전망의 먹구름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치료제 얘기와 더불어서 미국은 경제 봉쇄를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이 또 나왔죠.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안정은 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다우존스 산업지수인데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냥 제자리에 온 거예요. 그쵸? 제자리에 온 거죠. 그래서 오미크론과 관련된 어떤 우려들, 그리고 치료제 관련된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펀더멘털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코로나 변이가 또 나오고 아니면은 더 강력한 백신, 치료제 이런 게 나와서 어떻게 되더라도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지 장기적인 시장의 어떤 추세를 바꿔놓을 이슈가 되기는 이제는 끝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던 종목들, 언택트던 아니면은 택트던 간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컨택트던 언택트던 중요한 건 이 택트가 아니고 이제는 시장의 펀더멘털이다. 시장의 종목이 갖는 실적 성장세. 그러니까 코로나의 이슈에서는 이제는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투자자들이 꼬여요. 코로나 이제 다시 심각해지는구나. 제약바이오 들어가자. 제약바이오 들어가서 하루 이틀 수익 나는 순간 그 다음날부터 또 뭔가 치료제 얘기가 나오고 하겠지만은 그 재료와 동시에 이미 수급이 무너집니다. 이런 게 반복되면은 계좌가 탈탈탈 털리는 거죠. 엇박자. 어떤 이슈가 확 오르니까는 종목들이 당연히 오르는데 거기에 계속 추격 매수를 하고, 추격 매수를 했다가 또 손절매를 빨리 끊고 이익 실현은 어렵고, 현실적으로요. 손절매의 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테마성 종목들, 그러니까 코로나와 관련돼서 움직일 법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흐름을 마냥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은 물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빠른 이익 실현과 빠른 손절매가 오히려 잘하는 거긴 하죠. 물리는 것보다는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지금은 너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능성을 따지자면은 대선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 더 가능성은 오히려 있을 수가 있고요.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은 컨택트던 언택트던 간에 접근을 안 하는 게 이제는 맞지 않을까. 아예 안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들이 좀 많은 생각과 공부가 필요한 부분인데, 뭐 이 짧은 유튜브 투자 전략에서 다 담을 수 없지만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이게 컨택트, 언택트가 이슈화가 돼서 시장에 어떤 이슈거리가 발생이 돼서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성을 띠고 거기에 대한 수급이 붙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열이 일어나죠. 과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주가가 실제 덩치에 비해서 원체 버블로 인해서 커져버리죠. 그러면은 그게 한번 고점을 찍고서 이후에 분산이 되어 버리게 되면 주가가 본질 가치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다시 추세적인 상승 전환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는 수급이 꼬여있기 때문이에요. 한참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슈가 지나가고 끝난 거에 대해선 아예 안 건드는 게 좋아요. 재이슈가 돼서 부각이 되더라도 꼬여있는 수급 때문에 얼마 못 올라가고 다시 빠지기 마련이고요. 그런 거는 꼭 감안을 하셔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아이템들이 나오잖아요. 뭐 2차 전지 아이템도 있었고, 이게 지금 테마성인지 성장성인지에 대한 구분도 명확하지 못한 투자자들도 많이 계세요. 2차 전지는 성장성이에요. 테마성이라기보다는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른 거는 실질적으로 매출 성장성, 순익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올랐던 거죠. 자, 그러면은 최근에 오늘 이슈가 되는 그 자동차 자율주행이라든지 LG전자 같은 경우가 애플카 소식이 나왔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인데, 일단은 LG전자가 테마주에 엮였어요. 그건 맞아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테마주에 엮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똑같이 봐야 되느냐? 우리가 코로나 관련주라는 그런 뭐 테마성, 정치 관련 테마성, 그렇지 않다는 거죠. 2차 전지처럼 펀더멘탈적인 어떤 장기적인 펀더멘탈의 성장, 그 기대들, 결과적으로 뭐 성장성이긴 하지만 칩셋 미디어 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임들이 있죠. 이거는 실제로 그냥 그런 테마성으로 보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성장성인 거죠. 성장성을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우리가 2차전지 못지않게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 전장 관련주들은 계속 좋지 않을까, 계속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LG전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 오늘 오른 부분은 애플카 이슈가 크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조정은 보일 수도 있어요. 애플카가 빠르면 23년에 나온다 어쩐다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건 그냥 소문이죠. 어차피 증시야 소문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긴 하지만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그 사업을 할 건지, 그리고 그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거고, 그 사업을 할 만한 능력은 되는지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그런 걸 따져봤을 때 LG전자는 성장성이 여러 가지로 좀 존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LG전자는 류의 종목들 쭉 보세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있으니까. 이게 단순히 작고 매출이 적은 회사라 그래서 우습게 볼 건 아니고, M&A 이슈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계속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은, 기관들도 이번 주는 매수인데 개인들은 팔아요. 제가 볼 때는 왜 팔아야 되는지, 개인들이요. 지쳐서 그럴 것도 같고요. 지금은 주식을 계속 사서 모을 때예요. 내년도 전망도 좋고요. 지금 당장 또 오미크론 얘기가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내년 전망 좋아요. 전체적으로 좋아요. 올해도 전망이 나쁜 건 아니었어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또 계속 분위기를 좋게 이끌었었고, 국내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한 게 많이 있었고, 나스닥 보시면 추상승 이어갔었죠. 물론 4분기 때 다소 이제 11월부터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한정적인 수급의 문제, 특히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투자자들이 좀 너무 주식 외적인 부분으로 수급이 흘러가는 것도 있었고요. 약간 2% 모자란 메리트 때문에 특히 거기에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높아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 시장에서 17%고요. 코스피만 놓고 볼 때 21%, 5분의 1을 넘게 차지하는 그런 높은 비중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큰 영향을 보이는데 올해 어땠었어요? 부진했죠? 크게 문제였던 거예요. 삼성전자 올해 주가 보시면 추세적으로 계속 흘러내렸죠. 그러면은 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종목이 이런 분위기를 보였는데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이건 코스닥이고요.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어떤가요? 삼성전자보다는 나았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좀 하반기 이런 양상은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 따지고 놓고 본다면은 국내 주식시장도 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그 모양이었는데 국내 주식시장이 안 좋았다고 평가를 받을 이유는 삼성전자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부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특히 오늘 있었던 모습은 투자자들을 열광시킬 만한 저항이라고 보여질 수 있었던 시기를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좀 때려 맞더라도 결과적으로 추세가 잡혔기 때문에 11월 달은 삼성전자를 사서 모아야 되는 달이다 라고 이제 특집 방송도 있었고, 10월부터 11월 계속해서 삼성전자 사야 된다. 물려서 못 팔고 있는 분들은 계속 가지고 계시지만 지루해서 이미 다 매도하신 분들은 다시는 못 삽니다. 매도한 가격보다 올라서 못 삽니다. 그래도 매수해야 됩니다. 내년 삼성전자는 올해 최고점을 넘을 거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12만원의 목표 주가를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에. 자, 그 개인 투자자들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뭐 물려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많이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카카오도 있죠. 카카오 관련된 종목들. 이게 뭐 그건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언택트에서의 대장 역할을 했던
언택트에서의 대장 역할을 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쉬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오를 겁니다. 더. 그렇지만 당장만 놓고 봤을 때 언택트의 대장으로 묶여 있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발목을 잡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그냥 흘러내리고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좋을 법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종목 교체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여러분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시대 제약바이오와 관련돼서 이슈들이 있었고, 오늘의 주제대로 그거예요. 이제 코로나는 좀 떠나보내자는 겁니다. 코로나와 관련되었던 것들은 좀 떠나보내는 게 맞겠다. 코로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쪽으로 좀 가보자. 이런 겁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코로나와 너무 관련돼 있던 애들은 떠나보내고 새롭게 좀 생각을 해보자. 잘 찾아보면 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LX 세미콘 이런 종목들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밑에서부터 많이 올랐죠. 항상 코스닥은 꿈을 먹고 살기 때문에요. 우리한테 생소한 아이템이지만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는 NFT 관련된 종목들이 폭등했었던 것에서 교훈을 얻는 것처럼 항상 신선한 아이템들이 먹힙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계속 따라다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특집을 이제 또 내년 특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종목을 아끼는 거죠. 뭐가 딱 좋고 뭐가 딱 안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내년도 특집으로 해야지 되니까는요.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종목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다루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주식시장은 코로나의 영향에서는 코로나가 또 더 확산이 되던 확 해결이 되건 그거 이젠 좀 떠나서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지수도 그거 떠나서 움직일 거고요. 이제는 정말로 실적 펀더멘털을 봐야지 되고 저평가 우량주들이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리는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할 때입니다. 코로나가 더 확산되던 어쩌건 없어지던 그건 좀 무시해놓고 보자. 이게 오늘의 중심적인 내용이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택트건 컨택트건 이제는 좀 놓아주자. 그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종목들 중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공교롭게도 금요일 녹화가 아니고 목요일 녹화였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감안을 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화는 목요일이고 공개는 뭐 금요일하고 아마 일요일날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금융연구원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